윤서아가 어릴 적 살던 집 냉장고 안에는 늘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큰 통에 담긴 반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창고 안에는 라면 박스와 과일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명절이 지나고 남은 한과와 과자도 늘 집 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서아 앞에 놓이는 음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김치 한 접시와 밥 한 공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반찬에 젓가락을 가져가면 방요금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만 먹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서아 손은 바로 멈췄습니다. 방요금은 딸이 먹는 양에도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밥을 조금 더 달라는 말만 나와도 얼굴부터 굳어졌습니다. 욕심 좀 그만 부려! 어린 서아는 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뜰 때마다 엄마 기분부터 살폈고 물 마시는 소리조차 크게 날까 조심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먼저 배웠습니다. 방요금은 기분이 조금만 틀어져도 날카롭게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그쳤고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곤 했습니다. 서아는 학교 갈 때마다 긴 소매 옷부터 찾았습니다. 괜히 몸에 남은 자국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는 그런 서아 모습을 몇 번이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서아야, 어디 아프니? 그럴 때마다 서아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부딪혔다고 둘러댔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요금은 남편 윤태식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 딸을 챙기는 척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윤태식은 지방 공사 현장을 돌며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늦은 밤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방요금은 그런 남편 앞에서 늘 힘든 척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서아가 손이 많이 가잖아. 윤태식은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 역시 아버지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집안 분위기가 더 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지방 현장에서 받아온 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서아, 귤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아 얼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요금은 바로 귤 상자를 들어 창고 안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런 건 아껴 먹어야지. 서아는 닫히는 창고 문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도 김치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밥을 먹다 한참 망설인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귤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순간 방요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네가 과일까지 찾게 생겼어? 서아 어깨가 그대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방요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아를 몰아세웠고 어린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작은 방 한쪽에 조용히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지만 자신은 늘 김치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깊게 박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한참 어렸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아는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요금은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서아는 김치를 집어 밥 위에 올리려다가 그만 손을 미끄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김치 조각 하나가 식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서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정도 실수로도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방요금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자 서아 어깨가 그대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서아는 겁먹은 얼굴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요금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감정을 참지 못한 방요금은 결국 서아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순간 뜨거운 물이 서아 발등으로 쏟아졌고 어린 서아는 비명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을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발등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고 피부 위로 심한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요금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울지 마! 그 정도로 난리 좀 치지 마!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이 조금만 스쳐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요금은 병원에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얇은 이불만 스쳐도 화끈거리는 통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서아는 절뚝거리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걷냐며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자 서아는 운동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는 그런 서아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서아야, 어디 다쳤니? 서아는 급하게 긴 양말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발등이 붉게 변한 피부 일부가 보인 뒤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서아를 조용히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보건교사는 상처를 확인한 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치료 안 했니?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사실을 말했다가 집에 돌아가 더 무서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아는 계단에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어떤 표정을 봐야 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방요금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서아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랬지? 엄마 망신시키고 있어.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알아서 해. 서아는 두 팔로 몸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등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사람들 앞에서 발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긴 양말을 신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늘 검정 스타킹만 찾게 되었습니다. 발등 위에 남은 흉터를 보는 순간 그날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서아 마음속에는 점점 깊게 자리 잡는 감정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방요금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씩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늦은 밤에야 들어오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윤태식은 지방 공사 현장을 오가느라 그런 변화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같이 일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요금은 집 몇 개만 챙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요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식은 딸 굶기지 않으려고 서툰 솜씨로 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태워 먹기도 했고 새벽에 일 나가기 전 밥솥 예약부터 맞춰두고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말수도 적었지만 딸 먹이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된 무렵이었습니다. 서아는 우연히 방요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왜 자신과 아버지를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아는 혼자 버스를 타고 방요금이 산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손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낯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겨우 찾아간 집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깔끔했습니다. 복도 앞에는 널어져 있는 아이들 운동화와 작은 자전거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한참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고 방요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방요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아 역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서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 버렸는지 물어보려고 왔어. 방요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안함보다 당황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방요금은 곧바로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을까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여기까지 왜 찾아왔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어린 여자아이가 방요금 뒤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순간 서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요금은 아이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
들어가서 TV 보고 있어. 서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요금은 다시 싸늘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 서아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요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네 엄마 아니야. 그 말이 서아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방요금은 그대로 서아 손을 밀어내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우산도 없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얼굴 위로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 몇 가지와 김치통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냉장고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요금이 집을 떠난 뒤 윤태식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지방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그 뒤로는 더 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현장으로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겨울에는 찬 바람 맞으며 철근을 날랐고 여름에는 뜨거운 옥상 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고 작업복에서는 시멘트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윤태식은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심해졌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병원 갈 시간도 아깝다며 버텼습니다. 서아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윤태식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퇴근 후 밥 한술 뜨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서아는 학교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짐이라도 조금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태식은 그런 딸을 보며 늘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윤태식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지방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같이 일하던 인부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아는 학교에서 연락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한 윤태식 얼굴은 놀랄 만큼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과로가 너무 오래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몸 여기저기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한계까지 버텨왔다는 걸 말입니다. 윤태식은 입원 후에도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겠네. 괜찮다니까 빨리 태어나면 돼. 몸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에 서아는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아는 병원과 학교,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윤태식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걸 보는 일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어느 날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서아 졸업식은 봐야 하는데.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졸업식에 올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태식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서아 졸업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 43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같이 일하던 현장 인부 몇 명만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들 윤태식이 얼마나 무리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인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하나 키우겠다고 진짜 몸 갈아 넣었지. 서아는 상복 차림으로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 편이던 마지막 사람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방요금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태식이 마지막까지 먹던 약봉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약봉지를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윤서아 삶은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돈을 벌어야 했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 냉장고가 비어 있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마트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장바구니는 늘 넘칠 만큼 가득했습니다. 김치와 밑반찬은 기본이었고 국거리와 냉동식품까지 한참을 사들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이 가득 차 있어야 겨우 마음이 조금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만든 음식들을 서아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눈치 보며 밥 먹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아는 주변 사람들을 유난히 잘 챙겼습니다. 회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박미진도 늘 서아 집에서 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미진이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서아는 직접 반찬통을 챙겨 회사로 가져왔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다며 국이며 반찬이며 한가득 담아주곤 했죠. 미진은 늘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 냉장고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음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진이 서아 집 냉장고를 열어보다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 혼자 사는 거 맞지?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냉동실에도 음식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탁 앞에 앉은 서아는 몇 숟갈 먹지도 못한 채 계속 미진 접시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안 먹어? 그 말을 들은 서아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난 원래 많이 안 먹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던 미진은 이후 종종 서아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직원 한지훈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고 남사 생활을 함부로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서아는 이상하게 그런 지훈 앞에서는 긴장이 덜 됐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밥 먹는 시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 집어먹을 때도 괜히 눈치부터 봤습니다. 지훈은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웠는데도 서아는 늘 검정 스타킹만 신고 다녔습니다. 퇴근길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발 다친 적 있어요? 순간 서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발끝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캐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서아는 한참 망설이다 처음으로 스타킹 아래 숨겨둔 발등 흉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발등 위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서아는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한동안 흉터만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 딸한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에 서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자기 상처를 보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주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아를 더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함께 가면 가장 먼저 냉장고부터 채웠습니다. 냉동실 안이 비어있으면 먼저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서아가 괜히 미안해하면 지훈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먹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서아 마음속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는 결혼하고 나서야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릴 적 서아에게 집은 늘 긴장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과 함께 살게 된 뒤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었고 늦은 밤 배가 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서아가 불안해하는 순간들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 안 음식이 조금만 줄어도 먼저 장 보러 가자고 말했고 서아가 괜히 미안해하면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서아는 그런 지훈 곁에서 아주 천천히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어봤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서아 마음속 두려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혹시 자신도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기억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한참 설거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지우는 그런 서아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챈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뒤 지우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서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였습니다. 서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무서워. 그 짧은 말에 지운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서아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겨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한참 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됐어.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됐어. 그 짧은 말에 서아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우는 울고 있는 서아 등을 말없이 천천히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이 없이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두 사람 선택을 존중해줬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가 먼저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괜히 애들 마음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도 늘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서아 생일이면 꼭 용돈 봉투를 챙겨주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연 순간 지운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기가 윤서아 집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지훈이 맞다고 대답하자 여자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서아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지훈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지훈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아에게 친정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몸을 비켜줬습니다. 밖에 오래 세워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요금은 눈치를 살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막 정리하던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요금 시선은 자연스럽게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찬과 과일 먹거리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방요금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현관 쪽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윤서아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방요금을 보는 순간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얼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방요금 역시 서아를 보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아 얼굴은 점점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방요금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그 짧은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서아 가슴은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방요금은 어색하게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했고 집이 참 좋아 보인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아내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방요금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잠시 지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아 마음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서아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간 서아는 한동안 냉장고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었고
과일과 간식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서아 손은 다른 반찬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밥 한 공기를 펐습니다. 김치 하나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밥과 김치만 식탁 위에 놓인 순간 거실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방요금 얼굴도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서아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드세요. 방요금은 식탁 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더 없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 입가에 허탈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요? 익숙하시잖아요. 순간 방요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어릴 때 늘 이렇게 먹었어요. 냉장고랑 창고에 먹을 건 그렇게 쌓아놓고도 저한텐 김치만 줬잖아요. 방요금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엄마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힘들어서 애 굶기고 때렸어요? 뭐가 먹고 살기 힘드셨는데요? 아버지가 월급 다 갖다 주시고 했는데 뭐가 힘드셨어요? 냉장고랑 창고에 먹거리가 한가득이었는데도 저는 안 주셨어요.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방요금은 입술만 몇 번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아직도 여름에 맨발 못 보여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뜨거운 물 무서워해요. 물 끓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하신 행동 때문에 화상 흉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대로예요. 지금도 냉장고 비면 숨 막혀요. 말을 할수록 서아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서아 시선이 방요금 발치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저 찾아오셨어요? 방요금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서아는 방요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그 집 애들은 어쩌고요? 왜 저한테 오셨어요? 방요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방요금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니? 순간 서아 입가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나 지났는데 자기 사위 얼굴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방요금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 사위 얼굴조차 처음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요금은 한동안 지훈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억지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그래도 서아가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아 입가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르고 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말없이 서아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않고 아내 감정부터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방요금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는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엄마가 나이 들고 보니까 네 생각이 계속 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안 방요금을 바라보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짧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숨을 삼킨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애 발에 뜨거운 물 부어요? 순간 방요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애를 굶겨요? 냉장고랑 창고에 먹을 거 그렇게 쌓아놓고 저한텐 김치만 주고 살게 해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애를 그렇게 때리고 버려요?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방요금은 입술만 몇 번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아니라 학대범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요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지훈 역시 조용히 방요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까지도 여름에 맨발 못 드러냅니다. 그 화상, 흉터 아직 그대로예요. 잠시 말을 멈춘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해서 밤중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시는 겁니까?
방요금 눈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섭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서아 시선이 다시 방요금 발치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 찾아오셨어요? 방요금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서아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그 집 애들은 어쩌고요? 왜 저한테 오셨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요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가정 남편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크게 틀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싸우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집에서도 나오게 됐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을 할수록 방요금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아 표정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한 웃음만 천천히 번졌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결국 기댈 곳 하나 없이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요금이 갑자기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 눈빛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누가 엄마예요? 전 엄마 없거든요. 엄마 없이 몇십 년 자랐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줌마가 제가 어려서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요? 난 네 엄마가 아니다. 찾아오지 마라. 그 말 듣고 저는 엄마 없었어요. 아줌마, 제가 왜 애 안 낳고 사는지 아세요? 그게 다 아줌마 때문이에요. 제가 아줌마처럼 제 아이들에게 학대할까봐 무서워서 안 낳고 사는 거예요. 순간 방요금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지훈도 아무 말 없이 서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열린 현관문 옆에 선 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제 가족 아니시니까 나가주세요. 제 진짜 가족은 여기 있는 제 남편이에요. 저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 손이 조용히 서아 손을 감쌌습니다. 서아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끝까지 자기 상처를 안아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방요금이 집을 나간 뒤 집안에는 한동안 조용한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는데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몸이 먼저 굳었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나도 괜히 눈치부터 봐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울고 싶어도 숨죽여야 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아주 오래 골마있던 상처를 겨우 꺼내놓은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한지훈이 말없이 서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서아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좋은 말로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아가 숨을 고를 때까지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지훈 손을 가만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습관처럼 냉장고 문부터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과 과일, 먹거리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혼자인 시절부터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놔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야 내일도 굶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야 또 버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배고팠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몸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냉장고 앞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서아 눈빛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그런 서아를 바라보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불안해하지 마. 짧은 말이었지만 서아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안 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했을 겁니다.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먹을 게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몇 번이고 다시 열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냉장고보다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온기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천천히 지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지우는 그런 서아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그 짧은 말에 서아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실 불빛은 따뜻했고 집안에는 조용한 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아는 처음으로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방요금은 결국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재혼 후 꾸렸던 새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요금이 낳은 자식들도 있었고 재혼하며 가족이 된 자식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갈아 모시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형제끼리 싸움이 반복됐고 결국 누구 하나 방요금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모셔야 하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방요금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뿌린 시간이 결국 자기 삶으로 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방요금은 결국 눈치 보며 집집마다 떠돌다 마지막에는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 몇 병과 편의점 김치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방요금은 가끔 멍하니 그 냉장고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기억 속 저편으로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윤서아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었는지를 말입니다. 김치 하나 놓인 밥상 앞에서 조용히 숟가락 들던 작은 아이 모습, 냉장고 안 가득한 음식들을 바라만 보던 눈빛까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제와 후회에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기로 며칠씩 알아누워도 찾는 사람 하나 없었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도 늘 혼자였습니다. 반면 윤서아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기억이 꿈처럼 떠오르는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견디지는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고 잠에서 깨는 밤이면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늘 한결같았습니다. 명절이면 서아 좋아하는 음식부터 챙겼고 생일이면 미역국 먹었냐며 먼저 전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평범한 다정함 속에서 아주 천천히 웃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눈치부터 보던 서아가 이제는 먼저 지훈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둘은 쉬는 날이면 함께 장을 받고 늦은 밤 출출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소소하게 웃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지우는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와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아 앞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 우리 자기 붕어빵이랑 귤 좋아하잖아. 그 짧은 말에 서아는 한동안 붕어빵 봉지와 귤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다는 말조차 마음 편히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프다는 말 하나 꺼내는 것도 무섭던 어린 시절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좋아하는 걸 기억해주고 누군가는 자기 웃는 얼굴 하나 보려고 따뜻한 간식을 사오는 삶이 된 겁니다. 서아는 결국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윤서아는 한지훈 어깨에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삶이었습니다. 7년간 느꼈지만 더욱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붕어빵 봉지와 귤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에서는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새콤한 귤 향도 은은하게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소파에 앉아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붕어빵 하나를 집어 서아 손에 쥐어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팥붕어빵이야. 음료수랑 같이 먹어. 그 짧은 말에 서아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우는 예전부터 서아가 팥붕어빵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퇴근길에 붕어빵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아는 따뜻한 붕어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걸 말하는 것조차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고 눈치 보며 숟가락 들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좋아하는 걸 기억해주고 누군가는 자기 몫부터 먼저 챙겨주는 삶이 된 겁니다. 지우는 그런 서아를 바라보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쉬니까 늦게까지 자도 되니까 편히 쉬어 자기야. 아침은 내가 할게.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서아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혼나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집,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저녁,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서아는 천천히 지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차가운 기억들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고 다시금 남편의 사랑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아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